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랩의 조경필 교수입니다. 그동안 그 기사나 산업기사 강의만 하다가 오늘 제목이 좀 애매하죠? 전기기능사다. 저도 30년 강의하면서 전기기능사를 위해서 오늘 또 강의를 하게끔 이렇게 서봤는데 기사 상기만 하다가 기능사에서 교수님께서 같이 기능사부터 좀 가르쳐주면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결정을 하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전기의 입문이 뭐예요? 전기 기능사인데 전기 기능사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기본기만 잘 닦아주면 이분들이 산업기사나 기사도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전기 기능사 분필을 잡아 봅니다. 물론 전기 기능사는 산업기사나 기사보다 어쩔까요? 내용이 훨씬 더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문제도 쉽습니다만 전기를 처음 이렇게 접하는 분들은 기능사에서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생소하고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강의들을 봐보면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알겠다 싶어서 막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막상 수업이 끝나보면은 남은 게 없어요. 이런 용어가 어렵다. 이건 개념이 좀 어렵다. 도대체 전기라면서 전류가 뭐냐, 전압이 뭐냐, 정확한 개념들을 모르시더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되면서도 기본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조금 시간들을 이렇게 꾸며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과목 정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만은 전기 기능사 우리가 시험이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만 제가 간략하게 하고 조금 중요 포인트 3과목을 나눠서 좀 촬영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제공할까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 전기 기능사는 필기, 실기 과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사들은 한 필기가 6과목, 제어공학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들 전기 기능사는요, 필기 과목은 3과목밖에 안 돼요.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다시 쓰겠습니다. 전기 설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은 3과목이지만 사실 여기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다른 과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목은 3과목입니다만은 기사처럼 조금 내용에서는 좀 더 다른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필기는 이제 각 과목당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20문제. 합해서 몇 문제죠? 60문제예요. 우리 기사들은 예를 들어서 5과목이 나오게 되면 5과목인데 각 과목당 12개씩 맞아서 총 60개를 맞아야 돼요. 12개 이상 우리가 5과목 잡았을 때 60개를 넘어야 되는데 여기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괄학이라는 게 있어요. 괄학이. 괄학이 뭐냐면은 20문제에서 12개를 맞으면 합격이지만 최소 맞아야 되는 점수가 있어요. 개수가 8개예요. 내가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다 100점을 맞았는데 어떤 한 과목에서 7개를 맞아버렸다. 그럼 그거 불합격입니다. 근데 우리 기능사는 이런 괄학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다. 일단 여러분들은 20개씩 3과목 합해가지고 36개만 넘으시면 돼요. 36개 맞아도 합격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도 있고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오는 과목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계산 문제 싫어합니다. 전기를 막 입문하자마자 공부한 지도 오래됐는데 수식이 많이 나온다? 부담을 많이 갖죠. 이 과목이 대표적이죠. 전기이론. 전기이론은 말이 전기이론이지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에 전기 자기학이 또 섞여져 있어요. 조금 어려운 과목이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근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전기 설비 있죠?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기능사 사람들은 이 전기 설비에서 올인을 하죠. 최대한 많이 맞아야 된다.
암기 과목이라 많이 맞으면 18개도 맞을 수 있어요. 자, 전기기기는 계산 문제 절반, 예를 들어서 말로 된 게 절반. 그럼 말로 된 것만 뽑아보면 벌써 10개죠. 그럼 이 두 개만 합쳐도 몇 개예요? 28개야. 자, 근데 우리는 몇 개만 넣으면 돼요? 36개만 맞으면 되니까 요 과목에서 한 8개 정도만 맞아줘도 일단 어쩐다? 36개는 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기기를 예를 들어서 말로 된 것만 해서 10개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계산 문제가 더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계산이 나는 하기 싫고 식 많이 나오고 싫다 그러면 기기하고 설비 쪽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서 맞을 수 있는 기본 문제를 끌고 와서 36개를 넘겨주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전기 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자, 전기 기사는 이제 실기를 시험 볼 때 필기에서 배운 내용을 주관식으로 합니다.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자, 필기는 필기에서 끝이에요. 실기 오면은 실기 시험이 작업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면을 보고 배관 작업한다든지 배선 작업한다. 그래서 동작이 되면은 합격하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필기는 필기에서 끝나지 실기로 넘어올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실기라는 작업형은요, 이거 여러분들 학원에서 제공하는 도면 보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도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면은 거의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그러죠. 필기 합격하면 전기 기능사는 합격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다행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 작업하는 거는 재밌을 수도 있고 머리 안 써도 좋으니까 자, 얘는 좀 신경 안 쓰더라도 일단 필기는 우리가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잘 나오고 어떤 내용들도 다뤄줘야 되는지 좀 그런 내용들을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공략은 이 두 과목에서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기 이론이 자, 우리 전기 공부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알아야지 작업형 가서도 전압 넣어주고 전류 넣어서 동작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기능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자, 필기 합격했어요. 자, 이거 뭐니 물어보면 대답을 전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능사를 취득을 했으면서도, 자, 기술자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우리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어쩝니까? 쉽게 말하면 좀 쪽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탈출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능사 필기를 어떻게 합격할 거냐. 자, 제가 아까 첫 과목이 전기 이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부터 전기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번 구성은 크게 보면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이렇게 파트를 잡았는데요. 전기이론이나 전기기기는 제일 첫 파트를 제가 잡았어요. 왜? 첫 파트가 안 되면은 뒤에 내용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이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챕터가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쪼개지는 것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 또한 최근에 그 법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절연이나 접지 쪽에다가 제가 강의 내용을 실었으니까 자, 여기는 뭐 1단원들을 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단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전기 이론을 들어가는데 자, 제목을 봐보니까 전기의 본질이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물질의 뭐다. 자, 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아, 전압이 뭐구나, 전류가 뭐구나 이게 명확하게 또 나오고 그 내용을 통해서 식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물질의 구성이라고 돼가지고 모든 물질은 뭐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들은 원자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중심에는 양전기를 띤 입자인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과 그 주위 궤도를 회전하고 있는 자, 음전기를 띤 전자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딱 이렇게 보면 벌써 머리가 아파요. 뭐 원자, 분자, 뭐 입자 막 이런 말 나오죠. 편하게 갑시다. 자,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질.
자, 모든 물질은 자,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는 자, 누가? 자, 원자가 모여서. 자, 이 원자는 뭐가? 자, 입자가 모여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뭐 이렇게 샘플 강의를 통해서 또는 기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진도를 뺄 생각은 없어요. 저런 개념들을 하나씩은 가져가자는 이야기네. 자, 오랜만에 들어봤죠? 자, 거꾸로 갑니다. 입자가 모여서 원자를 구성하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분자가 모여서 뭐다? 물질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해야 될 때는 누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 원자. 자, 얘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얘를. 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들어봤던 내용들을 조금만 연상을 한번 해보는데, 자, 원자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일단 이제 그림을 그릴 것이고, 여기도 현재 모형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원자는, 네, 봐보세요. 자, 원자는 요 내부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자, 핵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핵 내부에는요, 자, 양성자. 우리 전기적으로 따지면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자, 입자가 양성자고, 전기를 띠지 않는 자,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자, 핵 주변에는, 자, 핵 주변, 여기 보이시죠? 궤도라고 하죠, 궤도. 궤도에는, 자, 전자라는 게 있어요, 전자. 자,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더 좋고.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얘가 핵입니다, 핵. 자, 제가 아까 핵 내부에 뭐뭐 있다고 했죠?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자, 양성자가 있고, 전기를 띠지 않는 자,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핵 주변에는요, 자, 궤도라는 게 있어요, 궤도. 자, 궤도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근데 이 궤도에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니까. 자, 전자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자, 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석 있나요, 자석? N극, S극. 같은 N극끼리, 같은 S극끼리는 반발력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 극이 달라. N극, S극, 이해되셨죠? 얘네들은 흡입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양성자인데 플러스 전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예요. 자, 요 두 개 사이에 자, 흡입력이 작용할 거예요. 왜? 극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N극이면 얘네들은 S극 이런 개념으로 자, 보시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석도 마찬가지인데 자석을 봐보세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을 때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면 잘 붙습니다. 거리가 멀면은 잘 붙지가 않아요. 왜? 흡입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양성자와 이 전자 자, 거리 그냥 1번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2번이라고 해봐요. 자, 얘하고 얘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강한 흡입력이 작용해요. 근데 얘하고 얘는 거리가 멀죠. 자, 얘가 약한 자, 흡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흡입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외부에서 약간의 에너지가 가해져요. 자, 에너지가 가해진다. 그러면 외부에서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지게 되면은 자, 흡입력이 약하다 보니까 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자, 이 궤도를 이탈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유 자, 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대략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에가 봐보세요. 뭐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 좀 기억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더라. 그럼 제가 이제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여기를 제가 조금 공간을 좀 넓혀서 이쪽에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자 이야기했죠, 원자. 자, 원자 안에는 자, 핵이 있다, 핵. 자, 핵 안에는 뭐뭐 있어요? 자, 양전기일 때는 양성자. 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 자, 그 다음에
원자 핵 주변의 궤도에는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자, 전자가 있더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용어들을 좀 봐보도록 하는데, 제가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또 들어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하라는 용어예요. 전하. 근데 여러분들 요 1번을 보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입자라고 하며 그 중에서 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교재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전기를 떼는 입자가 자, 입자인 양성자 전자를 전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책을 보면서도 책을 보는 눈을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제가 방금 이게 전체가 원자죠? 자, 이 원자는 누가 모여야 돼요?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를 구성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 있습니까? 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 자, 이 세 개 보이죠? 자, 이 세 개가 결론은 누구예요? 원자를 구성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자, 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자. 자, 앞으로 중성자, 그 다음에 뭐다? 양성자. 자, 전자를, 자, 뭐라 부른다? 입자.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전기 띠는 게 누구죠? 양전기를 띠는 양성자. 음전기를 띠는 전자 있죠? 자, 이 두 개. 자, 이 두 개를 우리는 특별히 자, 앞으로 전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전하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전하라는 말이 보이면 자, 쉽게 여기서 자, 이렇게 쓸게요. 전기를 띠는 입자. 자, 정리되죠? 이 세 개는 입자고 이 세 개 중에서 전기를 띠는 입자 두 개. 이 두 개가 앞으로 뭐가 된다? 자, 전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편의상 여러분들 그럼 얘도 전하고 얘도 전하야. 그러면 전하해버리면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요 양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양전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음전기를 띠는 전자가 자, 음전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책을 보면서 양전하다 그러면은 아, 양성자구나. 음전하다 그러면은 자, 뭐다? 전자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기를 띠기 때문에 자, 쟤네들이 가지는 전기적인 양이 있을 건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양성자는 자, 양의 전기를 띠는 입자면서 양성자 한 개의 전기량은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단위는 보통 쿨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전자 봐봐요. 음의 전기를 띠는 입자인데 전자 한 개 전기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서로 같아요. 근데 하나는 양전기라 플러스가 붙어 있고 하나는 자, 음전기라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죠? 양성자와 전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서로 어쩐다?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요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없다. 자, 0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앞으로 이 양전하. 자, 양전하면은 양성자. 얘가 가지는 전기량은 일단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자, 단위는 쿨롱 이렇게 씁니다. 쿨롱. 한글로 써볼까요? 자, 쿨롱. 우리 아마 쿨롱의 법칙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얘 음전하인 자, 전자는 얘랑 똑같아. 전기량이. 자, 단지 부호만보다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중성자는 자, 전기적량이 없다. 좀 그런 이야기니까 기본으로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가셔라. 자, 전하라는 말이 보이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얘는 방금 이야기했어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개 중에서 전기를 떼는 양성자, 전자가 전하.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뭐다? 음전하.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자, 이 그림 지우기 전에 제가 정의를 하나 쓸게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진 플러스라고 써진 것이, 자, 양성자. 궤도에 마이너스 써진 것이 뭐다? 전자. 그러면은 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도 흡입력이 작용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최외곽에 있는 거,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약한 흡입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약간의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자, 이 궤도를 이탈해서 자유롭게 뭐 한다? 이동을 하는데, 결론은 여러분들, 이 자유전자가, 자, 이동을 하는 것이, 자, 앞으로 전류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한다. 이게, 자, 뭐의 흐름이다? 전류의 흐름이다. 그러면은 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하려면, 자, 외부에서 뭐가 가해져야 돼요?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죠. 그럼 이 에너지는 뭐라고 쓰면 되나요? 자, 요렇게도 좋겠죠. 자, 자유전자가 전자니까 이거 음전하야. 자, 전하. 보통 기호 쓸 때 Q라고도 씁니다만, 자, 그러면 이 자유전자 전하가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죠. 그럼 얘를 말로 써볼까요? 자, Q라고 씁니다. 전하를, 자, 이동시킬 때, 자, 필요한, 자, 에너지. 자,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를까요? 전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또는 설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개념 파악을 잘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 흐름이다.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하가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 그럼 누가 우선순위가 있나요? 얘가 이동하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나요?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자, 전자가 이동하나요? 당연히, 자, 얘가 우선순위죠. 자,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뭔 생각을 하냐? 자, 전기 공부할 때 전압이 먼저 발생이 돼야 누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더라. 개념 파악을 잘 하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요거 관련한 식들은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할 건데 미리 알아두시라. 자, 전압이 뭐다?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다. 자, 그러면 전류는 뭐다?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자, 전류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갑니다. 보통 회로들을 보잖아요. 자, 이거 전선이라고 가정해봐요. 전선. 자, 여기에 누가 흐르죠?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 이해되셨나요? 자,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전선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자, 단면은 원형입니다. 길게 생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얘가 전선이에요. 전선. 여러분들 전선 안에 굴이 들어있는 줄 아시죠? 굴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리도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물질은, 자, 다시 구리는 물질이다. 근데 이 물질은, 자, 분자가 모여서, 자,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원자는 입자가 모여서.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 전선을 봤을 때 구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안에, 자, 누가 있어요?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원자가. 그럼 제가 아까 원자는 이 모양이죠. 자, 핵이 있고 주변에 궤도가 있고 핵 안에, 자,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있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전선의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전압이 가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압이 가해지고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흡입력이 약한 최외곽 전자가 튀어나갔다. 자, 누가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다. 전하가 이동했다. 자, 이게 누구의 흐름이 된다? 전류의 자, 흐름이 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딱 전선을 보면은 전선 안에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네.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선 안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들을 좀 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치를 시켜봐라. 자, 그런 이야기야. 막연하게 그냥 전류 흐른다. 이게 아니라 이론 원리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다. 뭐 그런 관점이에요. 자, 전압이나 전류에 관련되는 식들은 뒤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전하량 또는 뭐다? 전기량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전하는 이야기 했어요. 근데 전기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거를 먼저 볼까요? 확인. 아까 제가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가해지면 자유롭게 이동한다. 얘를 자유전자 이렇게 부른다. 자, 원자핵 주변을 회전하고 있는 최외곽 전자로서 원자핵과의 결합력이 약해서 자, 물질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회전하고 있는 궤도를 이탈하여 원자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얘를 우리가 앞으로 보다 자유전자다. 저걸 외우지 말고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죠. 자, 저기 전하량을 보겠습니다. 자, 전하량의 정의가 뭡니까? 자, 이것도 좀 외우시면 되죠. 전기를 띠는 입자. 자, 아까 전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전기를 띠는 입자가 누구예요? 양성자, 전자다. 그럼 얘네들이 가지는 전기량을 앞으로 우리 뭐라 부른다? 전하량 이렇게 부르겠다. 좀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B라는 물질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A라는 물질. 자, B라는 물질. 근데 여러분들 물질은 아까 제가 뭘로 구성이 돼요? 자, 원자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자, 플러스 전기를 띤 자, 양성자도 있고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도 있어요. 자, 얘도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자, 전자. 자,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양성자하고 전자는 전기량이 같다 그랬어요. 부호가 서로 어쩐다. 반대로 하겠죠. 근데 여기 양성자 수하고 요 전자 수가 같아. 그럼 얘를 갖다가 합치면은 전기량이 0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중성인 물체예요. 자, 중성인 물질이다. 자, 근데 얘도 자, 3개네. 그럼 얘도 뭐다? 자, 중성인 자, 물질이다라고 봅시다. 근데 그림을 좀 편의상 제가 좀 바꿔볼게요. 자, 모양을 좀 바꿀게요. 자,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자, 마이너스. 자, 그럼 어차피 개수가 같으니까 중성인지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물질에 자, 어떤 에너지가 가해졌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자, 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동을 했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자, 마이너스 몇 개가? 3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잘 봐보세요. 얘가 이동하기 전에는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라 전기적으로 보다 중성이죠. 근데 전자가 자, 이동해 버렸어. 그럼 여기는 양성자 몇 개만 했어요? 3개. 그럼 제가 아까 양성자 1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얼마입니까? 자, 플러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인데 자, 쿨롱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1개예요? 3개예요? 3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3. 자, 쿨롱 이렇게 되겠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자, 요 전기량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른다? 전하량 또는 전기량. 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목 뭐죠? 전하량, 전기량. 편의상 이제 뭘로 쓴다? 자, 뭐 Q라고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얘는 뭐 플러스 Q 이렇게 쓰시면 좋고. 근데 얘를 봐보면요. 자,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얘는 자 뭐예요? 중성이야, 중성.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개가 추가됐죠. 자, 그럼 여기 전기량은 자 어떻게 돼요? 자,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자, 얘가 한 개. 자, 총 몇 개? 3개. 자, 단위는 쿨럼.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 값은 마이너스 Q라고 쓰면서 얘가 가지는 뭐다? 전하량 또는 전기량. 자,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Q로 표현하되, 자,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는 입자인 양성자나 전자가 가지는 자, 이런 전기량들을 우리가 전하량 이렇게 부르더라.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대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전. 저 용어도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 대전. 뭐 누구랑 싸우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봐볼까요? 글자를 잘 읽어보면은 제가 설명했던 것이 나와 있어요. 중성인 물체가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딱 여기까지는 외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중성인 물체가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다.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라. 자, 이거 뭐죠? 중성인 물체였어요. 여기도 3개, 3개니까 중성이었는데, 자, 이런 중성의 물질이, 자, 누가 이동했나요? 자, 전자 현재 이동해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만 남게 되니까 양전기를 띠게 되고, 자, 여기는 중성인데, 자, 전자가 왔어요. 그럼 여기가 3개, 음전자죠, 음전자. 그럼 이 물질은 음전기를 띠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중성인 물체가 자,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는 양전기를 띠고 자, 하나는 음전기를 띠는 자, 이런 현상을 대전됐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대전됐다, 전기를 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은 뭔 말이에요? 얘도 중성이고 얘도 중성이었죠. 둘 다 이제 전기를 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A라는 물체나 자, B라는 물체 있죠. 또는 물질. 얘네들은 이제 전기를 띠는 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질을 또는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별로 용어가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중성인 물체가 전자의 이동으로 하나는 양전기, 하나는 음전기,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는 현상이 자, 대전.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를 무슨 체? 대전체.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제를 뭐가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기능사는 문제가 출제가 되냐. 일단 제가 설명드린 거를 여기다가 다 문제를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1번.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당연히 최외곽에 있는 뭐다? 자유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봅니다. 자, 양전하와 음전을 가진 물체를 서로 접속하면 여기에 전하가 이동하게 되며 이들 물체는 자, 포인트가 이거죠.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돼 있어.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해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가 아까 중성인 물체, 얘도 뭐다? 중성인 물체.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어째요? 하나는 어떻게 되죠? 이동한가요? 자, 양전기 띄고 음전기 띄나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야는 양전기, 야는 뭐예요? 음전기죠.
그럼 이 두 물질 사이에는 무슨 역이 작용할까요? 흡입력이 작용하겠지. 흡입력이. 근데 여기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든지 상관없어요. 뭐 열 에너지일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책받침 이렇게 문제를 봤죠. 책받침을 막 문제를 보면 열이 발생해. 하고 이거 머리카락에 대면은 아마 전자가 이동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흡입력이 작용해서 머리카락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도 봐보니까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물체를 서로 어쨌다. 자, 접속해서 접속. 마찰했다 생각해도 돼요. 그럼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자, 하나는 플러스 전기,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으니까 당연히 대전이 된 거지. 전기를 띄었다. 자, 다 모르더라도, 자, 제가 아까 중성인 물체가 전기를 띄는 현상, 대전. 그리고 그 물체를 무슨 체? 대전체.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전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제가 방금 여기서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뭐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상기하면서 내용 보시면은 훨씬 빠르게 식도 만들어질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